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회사에 적용한 디자인 싱킹 워크숍 강의를 맡은 MI 소셜 컴퍼니 정지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여기 근처에 있어요.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 있고요. 사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기관이나 기업과 함께 사회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어서 불평등이 조금 해소된 세상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미스크 MI 소셜 컴퍼니가 메리이어 소셜 컴퍼니, 간단하게만 소개를 조금 드리면은 저희는 다양한 과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창업을 해서 사회혁신 분야의 컨설팅이나 그 다음에 소셜벤처, 스타트업들의 엑셀레이팅과 투자까지 다방면에 하고 있고요. 사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기 때문에 둘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론, 프로세스, 사례에 대한 분석들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저희가 깨달은 것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샵 같은 경우는 저희의 주된 영역이라기보다 저희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나 방식들을 좀 전달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지역 혹은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산업 분야별로 이 기업들을 육성하는 과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주되게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소셜벤처 기업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사회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작은 솔루션을 기업 중심으로 발굴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좀 더 규모 있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체라든지 다방면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도 넓혀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왜 필요할까? 저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도 보면 이제는 디자인 싱킹의 시대 이런 표지로 사실 글도 나와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적 사고는 되게 다양한 국가별로 프로세스와 단계들을 가지고 있고 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워딩 자체는 아이데어라는 기업에서 컨설팅 기관에서 창작을 한 용어이고요. 말 그대로 디자이너처럼 사고하라, 인간의 관점으로 시작을 해라, 누구나 이 툴을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뭔가 고객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정말 멋진 제품을 기획하고 싶거나 조직 안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나 여기서 보게 된 다양한 문제 안에서 어떤 주체의 문제, 어떤 성격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누군가 뻔히 알고 있는 현상들도 그 관점에 따라 아웃풋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누군가 저희가 더 많은 데이터나 자료와 전문가 자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사실은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 안에서 프로세스나 관점을 다시금 잡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보다 기존과는 다른 솔루션 또는 문제 방향에 대해서 더 나은 대안들을 좀 만들 수 있다는 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또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제목 자체가 통찰력이에요. 그림 딱 보면 왜 통찰력인지 아실 수 있겠죠. 세아를 통해서 이 작가는 전혀 다른 것들, 어떻게 보면 저희 보통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도 현상과 다른 미래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흔히 말하는 것, 직관력이라는 것들을 조금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창업하면서 조직 활동하면서 혹은 일상에서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디자인 싱킹은 도대체 가치관이 뭐지? 라고 조금 보시면은 요 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시작하는 문제 해결 방법, 프로세스와 가치관. 결국에는 저희가 무엇을 문제라고 할 때 혹은 더 나은 솔루션을 고민할 때 그걸 함께하고 있는 연관된 사람들과 합의를 가지고 문제를 정의하고 질문을 도출해서 가야 되는 과정들 속에서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간단하지만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단계를 설정해 놨어요.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고객일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일 수도 있고 내가 솔루션을 만드는 대상이라면 이 솔루션에 적용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발견하고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겠죠. 실은 되게 저희 편하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다만 그렇게 단순한 활동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고 솔루션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슈들은 그냥 단순히 한번 힐핏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무슨 문제 있으세요? 라는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문제를 발견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단계별로만 따진다면. 다만 실제 정말로 공감하는지 그 눈으로 사실 이슈들이 바라볼 수 있거든요. 앞에 실패 사례를 만들었었던 분들은 분명히 이 이슈를 둘러싼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데이션, 자본도 들고 솔루션을 만들었지만 실제 전달을 했을 때 분명히 수용성에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은 아까 경험하거나 사례들을 봤을 때 쉬운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느끼신 게 맞아요. 요 단계로 끝나서 저 5단계쯤 가면 결과가 나오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보다 대부분은 저희도 처음 가는 과정이잖아요. 나도 정말 각 잡고 제대로 문제 현상을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얻었고 사실은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아이디어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해 봤는데 단편적으로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보통 통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했을 때 아닌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문제를 정의하고 이걸 반복해 가면서 솔루션을 만들고요. 보통은 이 단순한 단계를 왜 사람들은 적용하기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고 혹은 한번 시도했던 내용에서 실패가 아니지만 뭔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사이트나 반응들을 얻게 되면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멈추기 사실 마련이어서 저희가 했었던 만큼만 하거나 뭔가 답답하지만 차선을 선택하거나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모두가 만족스러울 만한 솔루션을 만들기 어려운 이유가 그 중도 과정에서 복잡성이나 모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멈추기 사실 마련이거든요. 내가 뭔가 시도했을 때 혼났어요. 그럼 그 아이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축적될수록 뭔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이 사실은 교육과도 많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게 불편하세요? 라고 말을 듣고 그 내용에만 기반해서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실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앞에 인터뷰와 문제가 일어나는 맥락에 대한 분석들 거기서 솔루션의 방향들을 정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결과물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고 적용했을 때 분명 발생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다시금 또 문제 정의 단계로 넘어서 솔루션을 고도화하는 게 바로 디자인 싱킹적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싱킹 조금 적용 사례 몇 가지 가져왔으니까 좀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솔루션 중심과 인간 중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통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기존 사례가 뭐가 있지? 혹은 바로 퍼뜩 떠오르는 솔루션을 생각하기 싫텐데요. 실제 솔루션으로 가기 전에 디자인적 관점에서 이 사람들의 문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조금만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든 사업이 사실 어려운데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지만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이게 과연 비즈니스인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집을 타인에게 쓰지 않은 유효 공간, 비어있는 공간들을 대여한다라는 이 관점이 과연 사람들이 수용할 것인가 라고 궁금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업화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거고요. 네, 실제 여기 에어비앤비도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사용자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할지 어떤 걸 개선하면 좋을지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용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와비파커 같은 경우는 여기 모두 다 안경을 쓰셨네요. 교육 들으시는 분들하고 저도 사실 안경은 이게 첨단 산업일지 사실 안경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유한 변하지 않는 사업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안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안경점에 저도 지금도 그냥 안경점에 가서
저에게 맞는 디자인의 안경 프레임을 고르고 안경을 사고, 사실 이 패턴을 벗어나진 않는데요. 와비파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냥 뻔한 루틴의 안경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객 관점으로 혁신해서 이 관점을 인정받아서 사실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그냥 안경점에 가서 하나하나 써보고 안경을 골라야 되지? 그건 불편하지 않을까? 안경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나의 시력을 진단받고 안경점 오프라인 매장, 사실 오프라인 매장도 붙어있지도 않아요. 생각해보면 저희 옷이나 신발, 이런 패션 제품들 같은 가방, 그쵸? 다 있어서 연매장 가고 이러는데 안경점 혹시 붙어있는 거 보셨나요? 근데 그 안경, 그럼 여기에 뭐 모든 안경이 다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디자인 프레임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달라서 이 안경점에 있는 것과 저 안경점에 있는 것, 그리고 그 가격 비교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나의 얼굴이나 이런 디자인, 얼굴형에 맞는 안경 프레임을 5가지를 고르고 안경 프레임을 고른 다음에 이제 써보면서 나에게 맞는 프레임을 선정하고 구매할 수 있게 했던 모델이거든요. 안경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들의 안경을 고르는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오랫동안 질리지 않은 프레임을 선택하면서 사실은 되게 까다롭게 조금 봐요. 프레임 자체가 얼굴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사실 붙어있지도 않는데 너무 여러 곳 다니거나 체류하는 그 구매 과정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안경은 그냥 그래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해서 어디다 불편하다고 얘기도 못했는데, 와비파커를 창업하신 분은 이 여정을 바꾸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안경을 되게 편리하게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 모델을 바꿨습니다. 네, 인투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의 재무 성과, 그 다음에 소기업 회계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자영업자나 소기업이 재무나 세무 관리를 어떻게 편리하게 하면 좋을지를 고객 관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한 예정인데요. 아까 저희가 공감하거나 인터뷰하는 거 되게 뭔가 그냥 사용자 만나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사람들도 어떤 환경에 만나는지, 이렇게 책상 앞에서 인터뷰하면서 고객을 만날 때랑 실제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진실된 문제나 현장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문제 상황을 잘 발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실제 인투이티는 가정 방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전 직원들이 고객이나 불편이나 새로운 기회, 혁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걸 본인의 서비스 안에 조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한다고 해요. 또 하나, 요거는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에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긴 저예요. 어린이 이제 환자를 위한 제약 회사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질병이나 하다못해 감기만 걸리더라도 내가 뭔가 아프게 되면은 아픈 상태에서 뭔가 발생되는 여러 불편 요소들이 있잖아요. 뭐 아프면 감기약을 먹겠지만 아프니까 입맛이 떨어져. 혹은 집안일을 누가 대신 해줬으면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중대 질병을 되게 장기간 만성으로 겪고 있는 분들은 암 환자만 하더라도 암에 대한 질병 치료 외에도 사회적으로 되게 불편한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자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좀 집중했어요. 우리가 환자를 영업의 대상으로만 보고 단순히 약만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환자들에게 약 외에 이분들이 겪고 있는 다른 문제는 해결해주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 것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환자가 질병 치료제만 개발했던 거에서 이 환자는 이 질병을 통해서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 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제품과 솔루션이 시장에 있는가? 라고 보면 저희가 흔히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라, 아이템을 발굴하라 라고 했을 때 너무 멀리 가서 아니면 남들이 분석해 놓은 미래의 뭐 전략 보고서를 보고서 손에 잡히지 않는 전략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새롭게 타겟팅하거나 분석하더라도 이슈들을 발굴을 사실은 할 수가 있어요. 에자이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는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어떤 것들이 힘들어, 혹은 어떤 행동을 보이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럴까? 수면 밑에 보게 되면 이들의 잠재된 니즈나 필요한 욕구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들을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로 해소해 줄 수 있을지를 분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혹은 신상품 기획이라든지 신사업 기획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으로라도 전략적인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부터 지금까지 컨설팅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임직원이 근무 시간의 1%를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겠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노인분들, 암 환자나 다른 기타 중대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이 뭔가 소통하면서 일상에서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하면 어디가 아파요밖에 안 나오잖아요. 일상에선 어떤 문제가 있지? 라는 부분들을 발견하게도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이런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 좋겠다 라든지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환자에게 제공되면 좋겠는걸? 이런 기회들을 발굴해 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자인 싱킹을 조직 문제에 적용하는 거. 여기 이제 조직 안에서도 회의하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혹은 조직 문화라고 해서 뭐 상사, 직원 혹은 직원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간혹 커뮤니케이션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매 늘상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할 때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 새로운 접근에 대한 가능성들 조금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기 이 그림 보면 회사 안에는 마케팅 부서도 있고 또 재무 전략 부서도 있고 큰 회사는 뭐 디자인 팀들도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조금 있을 텐데요. 네. 보통 조직 안에서 아이디어를 나누거나 의견을 할 때 바로 뭔가 좋은 아이디어 없는지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이 없을지 단도직입적으로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할 말이 잘 없죠. 네. 뭔가 현상은 알고 있는데 바로 답변을 원하는 이 상황에서 대응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아까 뭔가 문제 상황, 다른 상황에서 보게 된 발견하거나 인사이트가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는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건 이제 우리 조직 안의 이야기니까 새롭게 뭔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다양한 관점으로 재미있게 사람들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제가 오늘 지금까지는 조금 사례, 프로세스,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건 자원이 없어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로 돌아가서 조직에서 내가 이 이슈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로 좀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럼 기존에 우리는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확인해 왔지? 다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거부터 시작을 했을 때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좀 쌓이면서 훈련이 되는 거지 바로 한다고 해서 뭔가 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늘상 우리가 문제나 또는 우리의 업무를 이런 방식으로 대하는 것들이 축적이 되면서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또 멋진 솔루션을 만들게도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